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됐죠? 변화를 내가 볼 건데요. 물리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물체가 변했다는 건 처음과 나중에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비교할 건데 물리에서 관심 있는 건 빠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에서.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시계 빠르기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빠밤을 비교했는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시계 빠르기로 가. 변한 거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유치원생도 알아들어요. 그러면 유치원생 못 알아듣게 하셔야죠.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등속 운동. 그걸 중학교 3학년 애들은 뭐라 그러지? 직선 중학교 3학년 애들은 빠르기 안 바뀌어 등속, 방향 안 바뀌어 뭐 직선, 운동이라고 해서 빠르게 방향을 구별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걸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속도라고 하는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떤 표현을 써도 의미는 똑같죠? 안 변했네 그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면 거꾸로 뭐 하는 운동이 있다는 얘기니? 변하는 운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변했어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변했죠. 뭐가 바뀌었어요? 네, 빠르기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변하는 거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요.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응용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똑같이 10의 빠르기인데 갑자기 아래쪽으로 가요. 뭐 이런 거죠. 됐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는 얘기죠. 됐죠? 이런 식으로요. 변하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도 이미 배웠어요. 물원에서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 보이죠?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예. 그 낙하. 자유낙하. 그렇죠. 연직상관 됐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 그리고 똑바로 올라가는 운동 이거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가 하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어요? 등속 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 포물선 운동 진정도. 그렇죠. 진자 운동 이 5개를 몰두해서 배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 이거 다음 주 이렇게 갈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운동이 뭔가가 변하는 운동인데 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내가 못 알아듣게 배운 자만이 쓰는 용어가 있죠. 뭡니까? 가속도 운동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변한다는 뜻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운동이라는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변화량은 어떤데? 시간에 따라 일정한 변화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를 뭐라고 할 건데? 등가속도라고 할 건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그럼 뭐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 중에는 등가속도 운동이 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 있다는 얘기야. 납득하냐? 그 중에서 물원에서 뭐만 배웠어? 등가속도만 배웠어.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들 등가속도만 배우고 다음 주는 등가속도가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한 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됐죠? 우리는 그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 원래는 주구장창했었는데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포맷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물체의 위치 변화를 보면 0, 2, 그 다음에 6, 11,
자,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속도가 어떠니? 라고 하면 속도 변화를 보려면 이걸 세분에서 잘라서 구간들의 속도 변화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으로 잘라서 속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구간의 빠르기 얼마니? 1라고 하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2미터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라고요? 2라고요. 이렇게 간 거잖아. 네.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니? 4예요. 1초 더 갔어요. 그 1초 동안에 4미터 더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가 4였다고요. 이 구간 빠르기 6이요. 이 구간 빠르기 얼마요? 8이요. 그러니까 얘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한 거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한 건 맞다고요. 그랬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우리가 알죠? 가속도라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값으로 계산한다. 맞아? 그러면 속도가 변했잖아요. 이 속도 변화량은 인데 그 속도가 바뀌는 동안 걸린 시간은 몇 초야? 구간 시간 그대로 가셔야죠. 1초예요.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2 증가했네. 가속도 얼마입니까? 2m/s 증가죠. 됐죠? 자, 이때 가속도 얼마? 2예요. 이때 가속도 얼마입니까? 2예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속도. 자, 그러면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됐어? 네.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자. 빨리 그려. 그려 이씨. T, A. 시간 가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그 다음에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오늘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우리 했잖아. 10분이면 되잖아. 됐어? 이런 거죠. 닥쳐 이씨. 됐어? 그림 보러 간다. 뒤져. 글이라든지. 저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속에 숨을 수 있는 거 있다 그러죠. 빨리 표시. 그래프 속에 뭔가가 숨을 수 있는 곳이 기울기와 면적에 있다.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 뭐 숨어 있는 체크. 세 번째 그래프 고쳐. 라고 하면요. 꼬맹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가 아니고 저기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그래프에 그린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죠. 얘는요. 가속도잖아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놈의 새끼들아. 가속도의 크기가 2인데 그 모양이 나오냐? 어떻게 가야 돼?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이잖아. 일정 이 새끼들아. 됐죠? 그럼 속도는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뭔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저기 있는 데이터 있는데 그려. 0초, 1초, 2초, 3초요.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2였잖아요. 근데 1초가 아니고 2초로 시간이 2배 커지니까 속도가 2가 아니고 4로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증가한 비율과 속력이 증가한 비율이 어때요? 같죠? 이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무슨 관계라고 배워요? 비례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는 비례 모습이 나와야지 이 사람들아. 여기다가 이걸 그리면 어떻게 해? 웃겨. 여기 있는데. 자, 이거요. 이거는요. 시간 위치 그래프잖아요. 시간이 1초였다가 2초로 시간이 2배 커졌을 때 그러면 간거리도 2배 커져야 비례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2m였다가 6m로 2배보다 더 커졌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줘야죠. 이런 모습이야. 되겠어? 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때 각각의 그래프에는 뭔가가 숨어 있는데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기울기와 어디에 숨어 있다? 면적에 숨어 있다. 이 얘기죠. 이미 기울기 구하는 방법, 면적 구하는 방법을 수학 시간에 연습해 온 거예요. 왜? 물리 시간에 활용하셔야 되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건 그래프에서 x축에서 y축의 변화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얘 기울기 2야. 이건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울기에 숨어있는 물리량이 뭐냐.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해봐. 얘는 기울기에 뭐 숨어있을까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이거 가속도 숨어있어. 그러니 1초일 때 가속도와 2초일 때 가속도의 기울기가 어떻다고? 같으니까 등가속도 모양을 띠고 있다고 이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런가 하면 여기도 기울기 있어요. 그럼 이 기울기의 의미 뭐예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속도예요.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은 속도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기울기를 구할 때 1초인 순간의 접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2초인 순간의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 중에서 접선 기울기가 있는가 하면 0에서 2초 동안이라고 하는 0초와 2초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접선 기울기와 구간 기울기 어쨌든 똑같이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니까 둘 다 속도인 건 맞죠. 어떤 속도냐가 다르죠. 순간 속도랑 그렇죠. 접선 기울기는 그 1초인 순간을 나타내는 순간 속도다. 근데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다. 그러면 얘는 속도 변화를 보면 1초인 순간 속도보다 2초인 순간의 속도가 뭐하니? 더 크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다. 얘는 속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니? 느려지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그래프의 면적에도 뭐가 숨어져 있는데 시간거리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은 의미가 없어. 괜히 여기서 면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면적은 이 밑에 있는 얘와 이 밑에 있는 얘가 면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면적은 사각형 면적이 기본이죠. 면적을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로 곱하기 뭡니까? 세모예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물리량이 숨어져 있다. x축과 y축의 고배 물리량이 숨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면적은요. 됐어. 시간 곱하기 속도죠.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뭡니까? 간거리 변이라고요. 맞아. 네. 그러면 이 면적은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이 면적은 속도. 네, 아닌데요. 아, 네, 속도 변화. 그렇죠. 얘는 속도 변화량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 얘는 1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 바뀌어야 돼? 2씩 바뀌어야 돼.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초당 속도가 2씩 변해요.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초당 속도가 2씩 변해요.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4 바뀌어야 돼. 2초 동안은 4 바뀌어. 알겠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치? 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가 속도에 해당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가속도가 나온다고요. 뭐 하나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속도가 똑같은 아이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가속도라는 건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예요. 그렇죠? 근데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고 이지랄로 변한다. 이건 등가속도라고 혹시 의미 없니? 이거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중에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보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를 초속도 V0,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를 V, 그리고 이 아이의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간거리, 이런 것들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요. 처음 속도
이게 뭐야? 증가해야 되는 속도가 증가한 2초 동안의 속도가 증가한 양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의 속도 증가됩니다. 그렇지? 맞아? 네. 네. 그랬을 때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증가한 만큼을 더하면 나중 속도 대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 더해 이거예요. 납득? 이게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간 동안에 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한다면 됐죠? 그 위치 변화량은 면적이니까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해 이거였단 말이에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해는 공식이니까 네가 공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 제로 T 맞냐?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야. 하지만 이렇게 구하면 정식이라고 불러.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어떻게 보여요? 평균 속도에다 돌리시고 곱하면 되지. 누가 이제를 해요. 맞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네. 속도.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이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 속도 이거예요. 됐죠? 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시면 간거리가 나오는데 이걸 기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긴데 그게 밑에 있는 사각형에다 삼각형 넓이 더한 거랑 똑같아. 왜? 여기 튀어나온 요 면적이 이 안에 있는 요 면적이랑 반드시 같을 거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물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라고 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납득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식을 현란하게 응용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거지만 그래프만으로 안 돼서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공식을 보자고요. V는 V제곱 플러스 AT 두 번째 S는 V제곱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에요. 일단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건데 꼬맹아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튼튼해야죠. 그러면 얘가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오늘 세 가지 배운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어요.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뭐만 받아 떨어져? 중력만 받아 떨어져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떨어질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중력 가속도 얼마입니까? 10m/s 제곱에 중력 가속도를 갖죠. 물론 중딩 때는 9.8을 쓰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속력이 1초에 10씩 변해. 근데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1초에 10씩 증가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래 빨리. 손 안 훔치면 뒤진다. VT 그래프예요. 이거 초속도 얼마? 0. 으로 떨어뜨렸다고 치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 운동이어야 되겠죠. 1초 지나면 속도 얼마니? 10, 10. 2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니? 20. 이거 몇 킬로 떨어뜨렸을 때 이렇다는 거야? 1킬로 떨어뜨린 거야? 100킬로 떨어뜨린 거야? 상관없죠. 자유낙하할 때는요. 질량하고 무관하게 가속도는 10. 그쵸? 그러니까 자유낙하 그래프는요. 1km를 떨어뜨리든 100km를 떨어뜨리든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프예요. 지금 다 똑같아요. 이 숫자.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럼 1초 동안 낙하한 건 얼마? 1초 동안 낙하한 건 얼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5m 간 거고요. 2초 동안에 20m 간 겁니다. 질량하고 뭐가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자유낙하 운동에 우리는 이 공식을 응용해 보자. 자유낙하는요. 초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진다고 치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 1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근데요. 첫 번째 이 아이가 3초 만에 떨어졌어. 바닥에 나올 때 속도 얼마야? 30m 30이죠. 1초에 속도가 10초 빨라. 30이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공식에 넣어도 돼요. 첫 번째 공식은요. 초속도가 0이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낮은 속도는 GT야. 되겠냐? 그러니 얘가 3초 만에 떨어졌어? 중력 가속도 10인데 3초 만에 떨어졌어? 낮은 속도 얼마야? 30. 알겠냐? 이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이 새끼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40. 몇 초 걸렸다는 얘기냐? 4초죠. 납득 버전이야. 알겠어? 그래서요. 얘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 가속도에다가 됐어. 속도를 나누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40의 속도였다면 중력 가속도로 나누시면 4초 만에 떨어진다. 납득? 이렇게 가자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얘가 2초 만에 떨어졌다고 치자. 간거리 얼마야? 라고 하는 낙하거리가 얼마니? 2초 만에 떨어졌어. 낙하거리 얼마야? 여기다 넣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S라고 하는데 낙하거리는 하이에 약자 H 쓴다고요. 별 의미 없어. 됐어? 하지만 낙하거리를 구할 때도 초속도는 0이잖아.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보이니? 그러니까 물체가 낙하할 때 낙하한 거리는요. 2분의 1 GT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맞냐? 머리 있는 척해. G가 얼마라고? 10. 그러니까 5T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맞냐? H는 5T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 아이가 2초 만에 떨어졌대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세요. 얼마 나오니? 20이라고 하는 2초 동안 떨어진 건 20m 나오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납득하겠어? 오케이.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어떤 애가요? 45m를 떨어졌대. 이 새끼 자유낙하인데 45m를 떨어졌어? 몇 초 걸린 거야? 뭐 이런 얘기야. 뭘 표정이 바뀌어 이 새끼들아. 몇 초 걸린 거야? 45m 떨어졌는데 30은 언니 루트 G분의 2H라고. 그러니까 네가 식을 현란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되겠냐? 그러니까 10 곱하기 2 곱하기 45야. 그러니까 얼마 나온 거고? 3초 만에 떨어진 거리구나. 그거 나와야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식을 살아있는 상태로 쓰자.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네. 그러면 45m 낙하할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야? 45m를 낙하했는데 바닥에 닿을 때 속도 얼마야? 이거거든요. 그럼 머리가 더럽게 나쁜 새끼는요. 45m 낙하했어? 그럼 이거 몇 초 걸린 거야? 일단 시간 구해. 그리고 속도 구해. 병신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안 나올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뭔데? 얘인데. 3번. 쓰면 되죠. 초속도는 0이잖아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세 번째 2GH는 V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낮은 속도 V는요. 루트 2GH에 때려 넣어야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45 하셨어야죠. 맞아. 네. 그러니까 얼마 나와? 30.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살아있는 상태로 쓰지 않을 거면 쓰지 마. 알겠냐? 그러면 이제 영재교훈하고 과거는 못 가. 정신 이빠이 생겨. 그러니 식을 제대로 활용하시고요. 그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몇 초가 지나든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대로 떨어졌을 때요. 자연낙하 그래프 우주의 지구상에 하나다. 지구상에 하나다.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자유낙하입니다. 되겠지? 네. 그래서 자유낙하 했을 때 낙하하는 거리를 주고 시간을 물어보든 아니면 낙하 거리를 주고 낮은 속도를 물어보든 다 가능하다는 거야.
자유낙하가 아니고 그냥 낙하 운동 달라?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다른데? 자연낙하는 초속도가 0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쉽다.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던져도 자유낙하예요. 왜? 처음 상태를 내가 10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10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초속도가 10이죠? 근데 던지고 나서부터는 중력과 속도만 받아. 그러면은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10씩 증가해.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돼? 20.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 나서부터는 중력만 받으면 자유낙하야.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유낙하 그럼 초속도가 0인 상태에서부터는 생각할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을 때는 모든 물체는 처음 속도가 있던 없던 시간당 속도는 10씩 변합니다. 알겠어요? 그걸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직상반. 자, 근데 자유낙하가 아니고 그냥 낙하 운동은 공기죠. 이 그래프가 안 나와요. 해볼까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근데 중력 말고 다른 힘도 받아요. 대표적으로 공기 저항이죠. 공기 저항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은 우리가 낙하 운동이에요. 낙하시키면요. 시간에 따라 속도를 어떻게 나타나요? 조금씩 느려지고. 조금씩 느려지다가 속도의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조금씩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등속도로 떨어져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등속도로 떨어집니다. 등속도로 떨어지는 이 구간의 의미가 뭘까? 이제 그 이제- 공기 저항이랑 중력이랑 중력이랑 그 힘이 같아졌다. 네, 합력이 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 그 물체가 떨어질 때 아래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각과 그래서 공기 저항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합력이 0인 등속도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기 저항은 뭐에 의해 조절되냐? KV. 뭐냐면 처음에는요. 이거 자유낙하랑 그래프 보면 처음에는요. 자유낙하랑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자유낙하와 똑같이 중력과 속도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줄다가 가속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속도에 따라서 그죠?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드네. 알짜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요? 저항이 커지거든요. 저항이 커지거든요. 저항이 점점 커져? 네. 왜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거든요. 근데 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항값이 커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공기가 빽빽하게 있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공기가 빽빽하게 있죠. 그럼 물체가 떨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 부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를 뭐 해야 됩니까? 밀어내야 되거든요. 내 몸에 있는 여기 안에는 공기가 있어 없어? 없어. 나 여기 공기 밀어내고 내 몸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물체가 천천히 떨어지면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공기를 밀어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한 번에 공기를 많은 양 밀어내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밀리지 않으려고 저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밀어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못 밀어요. 그죠? 일정한 양만큼만 밀어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알겠냐? 뭐 너무 표면적으로 관여를 안 해요. 해요. 왜요? K가 그 K 값이 공기의 밀도하고요, 아예 생긴 꼬라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은요, 같은 물체라면 그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고요, 다른 물체라면 그 물체의 표면적, 그래서 내 거칠기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되겠냐? K는 상수, V는 떨어지는 속도예요. 알겠어? 자, 그랬다가 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이 구간은요,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면 떨어질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속도,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종단 속도라고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 가장 빠른 속도, 이거 종단 속도예요.
mg이면 되니까 보이는 k분의 mg만큼이 그물체의 종단 속도예요. 됐죠? 자, 그러니 k라는 상수값은 똑같다고 친다면 물체의 질량이 뭐 할수록 클수록 종단 속도는 빠르겠네. 그러니까 1km짜리의 종단 속도가 이거라면 실제로 2km짜리의 종단 속도는 이렇게. 무슨 말이야? 보면 저 구름 위에 물방울 있어.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게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그 뭐 엄청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너네 구름이 가장 높게 떠 있으면 몇 킬로? 대륙권 끝에요. 10km야. 땅으로부터 10km라고 하니까 느낌이 없죠? 얼마입니까? 10,000m. 10,000m 높이의 물방울이 m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 그만큼이 무슨 에너지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니까 mg 10,000m에 해당되는 h는요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요. 우리가 맞기 직전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보이세요? 보이면 얼마입니까? 루트 2g h인데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만이라고 치자. 계산 얼마? 얼마? 200 루트 5죠. 루트 5를 대략 2로만 잡으면 됐죠? 내 대략 2라고 잡으면 떨어질 때 속도가 대략 얼마? 400m/초면 이 새끼는 총알보다 빨라요. 총알 맞고 우리가 왜 뒤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 뼈를 웃어버린 거죠. 운동에서 너무 크니까. 그죠? 근데 제가요 빗방울이요 속도가 총알보다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빗방울 맞고 죽어요. 진짜요. 근데 빗방울 맞고 죽은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요? 공기 저항. 네, 종단 공기 속도를 저항 낮춰주고. 때문에 물체의 종단 속도를 줄이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죽어요. 실제로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요. 우리가 맞을 때 속력은 얼마예요? 2에서 3m/초밖에 안 됩니다. 종단 속도가. 왜? 질량이 더럽게 작아서요. 됐죠?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요. 질량이 엄청 작기 때문에 종단 속도가 엄청 작아서요. 운동 에너지가 더럽게 작아요. 그러니까 빗방울 맞고 죽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단 속도라고 하는 게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생긴다.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유낙하하고 그냥 낙하 운동은 다르다. 우리는 이상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자유낙하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낙하 운동 한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고 공식을 얼마나 현란하게 써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좀 느껴보세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의 반대는 뭐니? 연립 상반 운동이죠. 제가 얘를 20에 빠르기로 던져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2초 동안. 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주는데 얘는 가속도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으로요. 1초의 속도가 10씩 줄어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만 올라갑니까? 0 될 때까지만 올라가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2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직상방으로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연직 상반 운동은요. 처음 속도가 2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 또한 등가속도 운동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줄어들 때까지 2초 걸려요. 이거예요. 우리는 중력과 속도가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얼마로 던졌을 때 바닥에 다 그 최고 높이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예측할 수 있죠. 1초의 속도가 10씩 두르면 되니까. 그렇죠? 이 또한 연직 상반 운동 또한 여러분들이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물리는 습관적으로요.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놓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놔요. 물체가 처음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는데 중력과 속도는 어디로 적용하니까 아래로 적용하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연직 상반 운동을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 보면 처음 속도는 있었어. 근데 얘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나중 속도는 0이야.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 가속도라고 봐야 돼. 맞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에서요. 0은 v제곱 마이너스 gt잖아요. 이걸 좀 예쁘게 쓰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v제곱은 gt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에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g분의 v제곱.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던질 때 속도가 20이고요.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게 2초 만에 올라가. 그래서 2초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얼마야? 그래프를 못 빨아줘. 20m 잡고. 그거 구하겠다는 거죠. 됐어. 최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최고 높이 h는요. 저식 그대로 v 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여기다 놓으면 된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0 곱하기 2초 만에 멈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야. 계산 때려봐. 20 나오죠? 맞나?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보면은 생각해볼래? 20으로 던진 것과 똑같은 운동이 있다? 뭔지 알아? 속도가 0인 상태로 20이 될 때까지 자유낙하했을 때랑 같다.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 빨리 계산해볼래? 몇 초 걸린 거야? 2초요. 얘 올라갈 때 몇 초 걸린 거야? 2초요. 얘 내려온 높이 얼마야? 20. 20이야. 올라간 높이 얼마야? 20. 자유낙하 운동을 그대로 거꾸로 그래서 뒤집어 놓은 게 연직 상반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직 상반 운동을 거꾸로 자유낙하한 상황으로 생각해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공식도요. 그대로 그냥 써만 드리면 마이너스 2GH는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마이너스 날린 거죠. 그래서 2GH는 V제로 제곱이니까 됐어. 얘가 만약에 20m 올라갔어. 처음에 던질 때 속도가 얼마야? 뭐 이러고 묻는다고요. 그죠? 네. 그럼 처음에 던질 때 속도는 무슨 GH라는 어떤? 하겠어.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은 연직 상반을 잘 안 풀어요. 그냥 자유낙하로 풀어요. 알겠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게 연직 상반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꼬맹아. 얘를 던졌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 어떻게 돼? 따라왔잖아요.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올 때 속도가 얼마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여기 올 때 속도가 얼마니? 똑같은 다시 20. 20이죠. 네. 공기 저항 없으면 그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래. 20으로 던졌어. 최고점에 도달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 그러면서 저 물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맞아요? 자유낙하
양극화 운동 등가속도 맞아요? 네. 맞죠? 연직 상반 운동 등가속도 맞아요? 네.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맞아요? 네. 아니 맞지 않아요? 가속도가 일정. 방향이 바뀌니까. 라고 하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고요. 그 가속도의 크기는 운동 방향이랑 무관해요.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무관해요.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에 의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안 질량 안 바뀌어요? 이거 일정해요. 근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중력이라는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일정, 얘도 일정, 그렇다면 얘 뭡니까? 일정이죠. 그래서 얘 어떻게 그려줄까요? 처음에 왼쪽 방향으로 20의 속도로 던졌어요. 플러스 20. 처음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 물리의 습관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린 거야, 내가. 그렇죠? 언제까지 올라가요?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가요? 몇 초 걸려요? 2초 걸려요. 그랬다가 얘가 내려옵니다.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니까 내려오는 속도 방향 뭡니까? 마이너스 쪽에다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자리로 오는데 또 2초 걸려서 몇 초 만에 제자리에 옵니까? 4초 만에. 이때 속력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인데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죠. 이 기울기 변한 적 의미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아유 이놈의 새끼들! 왜 돌아 자꾸! 등가속도 어떻게 해? 네. 오케이. 자 올라간 거리 얼마? 올라간 거리 20m. 넓이 줘. 맞아요. 네. 플러스 20 올라간 거리. 알겠죠? 내려간 거리 어디서? 저기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가끔 나 미친 개새끼들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그러면 뒤져 이씨. 알겠어? 나도 모양 이거 구해야자. 이게 내려간 거리잖아. 내가 올라간 거리잖아. 맞아? 네. 마이너스 20 올랐어. 근데 연병아리야. 이 새끼 바닥에 나한테 6초 걸렸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6초 걸렸대. 아 힘까지 이렇게 던져서 위로. 아니에요? 이거 던졌으니까 20대지 새끼야. 안 던졌는데 갑자기 20로 왜 날라가 이 새끼야? 아니야. 물체가요. 올라갔다가 그 자리로 내려올 때까지 전기저항 없이 자유 그 중력 가속도만 있어요. 자, 근데 물체가 바닥에다 탕 할 때 소리를 들어봤더니 6초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절벽 위에서 이렇게 던진 거 아니에요? 오. 얘가 던져진 곳이 바닥이 아니고 건물 위에요. 그래서 여기는 더 내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해볼게요. 건물을 위해서 던졌기 때문에 이제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건물을 위해서 던졌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 높이에 오면 20이 됐는데 바닥은 여기 있으니까 더 내려간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 새끼가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0이야. 2초 걸렸어. 4초 만에 원래 위치에 왔어야 돼. 근데 바닥에 닿은 건 6초야. 건물 높이 구해줘. 이런 얘기야. 해 빨리.
변이 얼마냐? 그냥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출발하는 곳에서 도착한 곳을 화살표 방향으로 하면 처음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이 마이너스 60이에요. 자, 내가 6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뭐가 클까? 당연히 속력이 왜 클까? 왜냐면은 무조건 무조건 속력이 맞아요. 있어요. 방향 바꿨으니까. 해볼래? 네. 평균 속도 6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60. 맞아? 얼마야? 100. 이죠. 네. 크기만 비교하면 얘는 10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16.5. 알겠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 납득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S 값의 의미는 뭘까? 6초 동안에 이거 등가속도니까요. 얘가 올라갔다가 방향 바꿔 내려와도 등가속도라니까.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일 땐 이 공식에 넣을 수 있다니까. 맞아? 네. 그러면 6초라는 시간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S의 의미가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뭐가 나와요, 정선? 때려 넣어 빨리. 때려 넣어. 신기한 숫자 나와요. 빨리 해. 산수하면 뒤진다. 물리한다. 방향 지대로 집어넣는다. 얼마?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정답입니다. 처음에 운동 방향 플러스 방향 처음 속도 플러스 20에다 걸린 시간 6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얼마로 집어넣니? 마이너스 10. 마십이죠, 마십. 이거 마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곱하기 시간 시간 몇 사? 36.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입니다. 60 아니야. 마이너스 60이야. 알겠어? 네.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변이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갔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서 꼬맹아 잘 봐. 여기에서요. 부호 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몇 점? 부호 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에요. 부호 띄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부호 띄고 계산하면 이동거리고요. 부호 넣고 계산하면 변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요. S의 실제 정체는 변이다. 이동거리 아니다. 알겠습니까? 물리원에서는요. 계속 직선 운동만 하니까 변이하고 이동거리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부터는 실생활의 운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의 의미가 뭔지 아셔야죠. 이 값의 의미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 그 자체가 등가속도다. 왜?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분밖에 없어요. 포물선 가죠. 할 거라고. 내가 5분 안에 포물선까지 갈 거라고. 돈낸 값을 해라. 어? 이 새끼들 학원하고 놀아줘요. 그러면 엄마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이 새끼들아. 자, 포물선 운동하자. 나 하나 물어볼게.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일까 아닐까? 등가속도. 아니. 가속도가 일정한데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2다 아니다. 2다. 얘는 방향과 빠르게 다 바뀝니다. 아,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 2다 아니다.
이다.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책을 보든 안 보든 생각을 해, 이 새끼야.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일가니까. 그 자체로는 저는 이다예요. 내가 등가속도 인지하는지 판단을 뭐로 하라고 했어? 방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뭐라고 했어? 아니잖아. A는 뭐라고요? M분의 F라고요. 그러니까 M인 질량을 가지고 있는 I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량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얘가 받는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은요? 뭔데요? 뭐가 나요? 중력이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을 받을 건데 이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고요. 너네가 탄도 미사일 쏘는 게 아닌데 선생님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은 작아지잖아. 이런 얘기 하면 돼? 네가 탄도 미사일 쏘는 게 아니잖아. 로켓 발사한 게 아니잖아. 공 던진 거잖아. 무게 일정해요. 그러면 힘의 방향, 힘의 크기가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뭡니까? 일정한 운동을 해요. 얘는 가속도가요. m분의 mg라고요.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고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포물선이 등가속도 운동이었어요. 오늘 배우는 모든 운동이 다 등가속도였어요. 자연학과, 연직선과, 연직운동, 포물선, 예병활 이게 다 등가속도야. 맞아? 이런 얘기야. 오늘 보면 생각이라는 거야. 봐. 내가 이런 거 비서도 만나면 20에 빠르기로 던질 거야. 원래 이 시간에 이 수업 못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다 버리고 그냥 가 이러는데 너네 알아듣잖아. 그냥 해보는 거야. 2분 안에 끝내보자고요. 포물선. 나 뒤져 이 새끼야. 요각도가 30에 느껴. 나 어떻게 던졌어? 비스듬히 던지면 꼬맹아 무조건 뭐라고 저번 주에 배웠어? 분해. 그렇지 이 새끼들아. 수평 수직 찢어. 이거는 수평으로 얼마나 던진 거야? 10루트 4번 10루트 4라는 빠르기로 수평으로 하는 던진 거고 예 하나는 수직으로 던진 거야. 얼마의 속도? 10이요. 근데 얘가 가는 동안 무슨 힘이 나냐? 중력. 그런 거 보면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힘을 안 받았네? 무슨 운동? 등속. 수평 방향으로 빠르기가 안 바뀌는 무슨 운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포물선을 그리고 가는 순간에도 모든 어떤 위치에서든 수평 속도는 그대로 10루트 3을 유지. 납득해라. 10루트 3을 유지한다. 왜?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 없어. 수직 방향으로는 힘 받았죠. 뭐 네. 중력. 근데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얘 무슨 운동해? 연지선반. 언제까지 올라가? 0 될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1초 후. 그렇지. 맞니? 올라가서 수직 속도 주네. 수직 속도가 0 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서 뭐 해야 돼? 떨어져야죠. 네, 그게 어디야? 최고점. 최고점에서의 수직 속도는 0인데 수평 속도가 있으니까 그냥 쭉 떨어지니? 아니요. 아니죠. 밀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 그럼 꼬맹아 1초 만에 올라갔어?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려? 1초요. 그럼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일까? 옆으로 간 거리가 20. 루트 4. 되겠냐? 등속이라서. 올라가 높이가 얼마게? 5m. 이거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고? 1초 동안의 자연학과야. 1초 동안에 내려간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 자유낙하 1초 동안에 했어. 낙하거리 얼마? 자유낙하 1초 동안에 낙하거리 이 새끼야. 외우라 그랬지? 오오오 이런 개놈한 새끼들. 얼마? 5야 이 새끼들아. 이런 뒤지려고 이 높이 얼마라고? 최고점에서의 속도 얼마? 0. 지랄. 네. 이쪽으로 신을 네 이쪽으로 10루트 3. 수평 속도 그대로.
바닥에서의 속도 얼마? 0. 지랄한다 이 개그맨 새끼들아. 25세컨드. 수평은 그대로 10m 상이고 아래쪽으로 1초 났으니까 얼마야? 10. 합성해서 얼마? 20새끼야. 던진 속도 그대로. 아 열나 빠르다. 괜찮지 않아? 재밌지 않아? 난 머리 팍팍 돌아가지 않아? 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그죠? 어차피 그 중에서 3분의 1밖에 못 풀어요. 나머지 못 풀어요.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풀어보고 오십시오. 그죠? 네, 다음 문제 해봐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난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재밌는데. 자, 그래프 안 해와! 네. 네. 집에 카톡방에 올릴게요. 이거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까지요.